아이패드 미니 7세대 사실 분들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리뉴얼 돼서 3년 만에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사전 예약 중이면서 11월 21일 날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마 사전 예약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실제로 사전 예약 끝나고 구매를 할 때 과연 좀 살만한 제품인지 제가 한번 정리해 보고 또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지 추천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밍 정리부터 해야겠죠. 제가 처음에 아이패드 미니 리뉴얼 돼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나올 시기이죠. 그런데 7이라고 안 하고 한 이유는 실제로 홈페이지에도 7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6세대 다음에 7세대라고 우리끼리 이야기인 거지. 요즘에는 아이패드 미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칩셋이 그 모델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된 아이패드 미니라고 하면 되지만 우리는 편의상 아이패드 미니 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었거든요. 그럼 좋아진 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뭐 칩셋도 그렇고 다 좋지만 젤리 스크롤 현상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아마 저처럼 아이패드 6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가로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세로에서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속도가 달라서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 이것 때문에 3년 전에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역시 급나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오래 사용을 해보니까 세로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로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뭐 실사용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세로로 사용했을 때에 이렇게 울렁거림을 얼추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여러 리뷰들을 보면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바뀐 점은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여요. 그럼 향상된 성능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가장 좋아진 거는 칩셋입니다. A15에서 A17 프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뭐 3년 만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역시 M1이나 뭐 M2나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 A17 프로 칩셋은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칩셋과 동일합니다. 뭐 GPU 코어가 하나 낮다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거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여러 벤치마킹 보니까 성능이 한 30%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 정도 업그레이드는 되어야 리뉴얼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전세대보다 뭐 50% 이상 올라간 제품들은 없기는 했네요. 요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램이 8기가로 올라갔습니다. 애플이 램 짜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 이렇게 8기가로 올라간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일 거예요. AI가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애플도 인텔리전스를 이제 게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년쯤 된다고 해요. 한 3월, 4월 정도에 될 것 같고 여튼 그때 아이패드 미니 인텔리전스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8기가로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거랑 동시에 기본 용량도 64에서 128로 올라갔어요. 지금 맥도 그렇고 애플의 기본 용량이 다 2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용량이 커져서 64나 아니면 맥에 뭐 128로는 뭔가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색상도 하나 더 추가가 되었죠. 블루 색상이 더 추가가 되어서 총 4개의 색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이렇게 4개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도 바뀐 부분입니다. 새로 나온 블루도 사진을 보니까 예뻐 보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퍼플, 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 펜슬 이야기도 해야겠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패드 미니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애플 펜슬 프로 혹은 이제 애플 펜슬 C타입 있거든요. 1세대에 C타입 이렇게 들어간 거 있는데 그거만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럼 왜 아이패드 미니 6 사용하던 사람들이 넘어가면 안 되냐?
왜 얘는 지원을 안 해줬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당연한 게 어차피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요. 뭐 성능이 좀 좋아졌고 뭐 이것저것 뭐 조금 좋아졌다 한들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따 추천도 드리겠지만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7세대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 프로에 뭐 스키즈 기능이나 이런 것들 다 활용 가능하니까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새로 산 김에 프로까지 잘 넣어서 필기에 잘 활용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우선 128기가가 749,900원입니다. 기본이 64에서 128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어차피 아이패드 미니로 막 하드한 작업하는 분들 거의 없지 않나요? 뭐 이북을 보거나 아니면 뭐 넷플 머신이 되거나 아니면 필기 이런 거 충분히 128로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용량이 부족하면 그냥 아이클라우드를 구매하세요. 그게 더 쌀 수도 있고, 아이패드를 산다는 거는 아이폰도 사용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용량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셀룰러를 좀 사용하고 싶다면 979,000원인데 개인적으로 굳이 셀룰러를 그냥 아이폰 테더링해서 써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필요한 분들은 써야겠죠. 한 가지, 이번에 셀룰러 모델에서는 나노심이 들어가지 않고 eSIM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심을 넣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알뜰폰 eSIM 사용하다가 진짜 속이 터져 죽을 뻔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테더링을 추천하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공홈에서는 이 가격이지만 쿠팡에서 구매하면은 3% 캐시 적립이 됩니다. 22,000원 정도 할인이 되며 배송도 쿠팡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고요. 뭐 링크는 아래 탭에 더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7세대에서도 카메라가 요 위에 있어요. 세로로 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해서 화상 모해를 하거나 봤을 때 여기 많이 쓰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가 아니고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3년 만에 리뉴얼이면 뭔가 획기적으로 막 디자인이 좀 변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이 칩셋의 성능 뭐 요정도가 가장 큰 변화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추천을 하느냐? 우선은 아이패드 미니의 활용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이슈적으로 많이 팔린 건 아니지만 은근 많이 팔렸다 하거든요. 왜냐면 휴대가 너무 좋아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휴대성에 정말 최강입니다. 저는 10인치, 11인치, 13인치 지금 다 쓰잖아요. 과거 영상 보면은. 그리고 저 뒤에 지금 다 있는데 나갈 때면 무조건 얘를 가지고 나가요. 성능이고 뭐고 무거워 죽겠어요. 그래서 얘 들고 나가서 간단한 작업을 한다든지 뭐 펜슬로 필기를 한다든지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대성 필요한 분들은 무조건 아이패드 7세대를 사야 되는 게 6세대 128보다 지금 더 싸요. 성능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패드로 뭔가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에어도 좀 뭐랄까 오버스펙이에요. 에어 프로 갈 필요는 없고요. 아이패드 미니나 아니면 10세대 이 두 개 중에 하나 사시면 되는데요. 10세대보다 얘가 좋은 점은 어쨌든 휴대가 굉장히 좋다는 점, 또 휴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기 좋은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아이폰 좀 큰 사이즈, 그러니까 16 플러스나 아니면 16 프로 맥스 쓰시는 분들은 무겁단 말이에요. 크고. 근데 화면이 작아서 답답해서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16을 사시고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하나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배터리 사용량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테더링 하면 얘도 인터넷 다 되니까 굉장히 사용이 편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폰 좀 큰 화면을 사고 싶은데 무거워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작은 거에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사는 거, 요 조합 진짜 괜찮습니다. 이 조합 말고 요거 작은 거 산다면, 그러면 비추천하는 분들은 뭐 뭐니 해도 좀 고성능 쓰는 분들, 얘로 뭐 영상 편집이나 편집 돼요. 잘 되는데 아무래도 좀 느리고 좀 답답한 면은 있어요. 왜냐면 성능도 M2, M3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화면 자체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로 좀 돈 버는 작업들, 뭐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 이런 거 하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천이고, 또 대학생들은 차라리 아이패드 10을 사는 게 나은 게 좀 작잖아요. 필기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불편할 거예요. 만약에 총알이 부족하다면 아이패드 10 사면 됩니다. 제 생각에 아이패드의 성능은 이제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뭐 성능이 안 돼서 뭘 못한다, 신형 기준으로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촬영 기준으로 사전 예약한 아이패드 미니 발송 기간은 5일 남았습니다. 그때쯤에서 실제로 받으면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바로 리뷰할 건 아니고 좀 사용해 볼 거거든요.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6세대를 3년 사용한 제 입장에서 뭐 얼만큼 개선이 되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패드 미니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3년 만에 7세대 나온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